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과일이 당뇨에 더 나쁠까? 아니면 밥, 빵, 떡, 면이 더 나쁠까? 입니다. 아, 이거 정말 궁금하셨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시작 건강 줍줍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밥, 빵 같은 탄수화물은 그냥 줄여야 한다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마구마구 방출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당뇨병과 음식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혈당 지수와 혈당부하 지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휴,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 지수, 즉 GI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의미죠. 반면에 혈당부하 지수, GL은 섭취하는 음식의 양까지 고려해서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더 실질적인 지표입니다. 단순히 GI가 높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수박은 GI가 높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을 고려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총 부담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과일은 GI와 GL이 모두 높아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GI는 혈당 상승의 속도, GL은 혈당 상승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관리하기 쉬워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완만한 혈당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들, 과일과 곡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어떻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식품군별로 당뇨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핵심 정보와 함께 실용적인 섭취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에 있는 과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당도 결국 당분이니 혈당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과일의 종류와 섭취 방식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생활 꿀팁 나갑니다. 과일은 하루에 12회, 성인 주먹의 반 정도 크기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 귤은 1개, 작은 귤은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중간 크기 2분의 1개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골라야 할까요? 혈당 지수 GI와 혈당 부하 지수 GL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체리, 복숭아,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 등이 아주 좋은 선택이죠. 특히 사과와 배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수박, 곶감처럼 당도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일은 조금만 주의해서 섭취하거나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GI와 GL이 모두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나 믹서에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걸러지고 당분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거든요. 이왕이면 식사 후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 자몽은 특정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증강시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혹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 당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훨씬 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소량만으로도 많은 당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다음은 우리 식탁의 주역, 밥입니다. 밥은 한국인의 힘이자 주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고요? 흰쌀밥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반면에 현미는 쌀겨와 쌀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아주 착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미의 피트산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다양한 잡곡보리, 콩, 조, 수수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주 유용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인데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면 가장 먼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 생선,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순서로 식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를 식사 순서 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밥량은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임상영양사와 상담하여 정하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다른 간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매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주자는 빵입니다. 빵은 정말 유혹적이죠.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흰 밀가루 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밀가루는 껍질과 신운이 제거된 상태라서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낮고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럼 빵은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현명하게 고르고 똑똑하게 섭취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종류 선택과 섭취 방법입니다. 여기서 빵 고르는 꿀팁. 흰 밀가루 빵보다는 통밀빵, 호밀빵, 잡곡빵처럼 통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세요. 빵을 살 때는 꼭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서 통곡물 함량이 높은지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밀이 주재료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탕, 꿀잼, 연유, 시럽 같은 단맛. 나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빵이나 버터, 크림이 듬뿍 들어간 페이스트리 종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빵들은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도 영리하게 드셔야죠. 그냥 빵만 먹기보다는 단백질 연어, 참치, 삶은 달걀, 닭가슴살이나 채소양 상추, 오이,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를 듬뿍 넣어 샌드위치 형태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소스도 신경 써야겠죠? 칼로리가 높고
당분이 많은 케첩, 마요네즈, 잼 대신 홀그레인 머스타드나 저지방 마요네즈, 허브 드레싱처럼 저열량 소스를 활용하고 음료는 과일 주스보다는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나 저지방 우유, 두유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빵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먼저 먹거나 견과류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삶은 달걀을 조금 섭취하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최대한 혈당 반응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한국인의 간식이자 별미 떡입니다. 떡 정말 쫄깃하고 맛있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떡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 떡은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떡은 쌀을 곱게 빻아 만들기 때문에 밥보다 입자가 훨씬 작아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떡을 찌거나 만들 때 사용되는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아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떡은 아예 못 먹는 걸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떡은 혈당 관리를 위해 섭취량을 극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아주 소량만 맛보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먼저 섭취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 성분이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떡을 먹기 전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떡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저당 떡 제품이나 곤약으로 만든 떡 제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찹쌀떡처럼 끈적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간 떡이나 기름에 굽거나 튀긴 떡, 꿀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 케이크, 피자 같은 변형된 떡 요리는 혈당부하 지수 GL가 매우 높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떡 중에서는 비교적 GI가 낮은 현미, 가래떡 같은 종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입니다. 호로록 넘어가는 면 요리 정말 매력적이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면 요리 역시 정제된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 칼국수, 짜장면, 파스타처럼 밀가루가 주재료인 면 요리는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라면이나 칼국수는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혈압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도 포기할 수 없다면 현명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통밀면, 메밀면, 곤약면, 두부면 등 통곡물이나 혈당에 덜 영향을 미치는 대체 면류를 선택해 보세요. 통밀면은 일반 밀가루 면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메밀면은 루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곤약면과 두부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면의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면 요리를 할 때 채소 양배추, 콩나물, 청경채, 버섯 등을 듬뿍 넣어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계란, 닭가슴살, 순두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면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당 부담도 줄어듭니다. 라면 같은 국물 요리는 스프를 적게 넣거나 면을 한번 삶아 파미와 나트륨을 제거하는 등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면도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곤약 라면이나 두부면 같은 대체 식품들은 이제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면 요리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재료를 곁들이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과일이 당뇨에 더 나쁠까? 아니면 밥, 빵, 떡,
면이 더 나쁠까? 정답은 바로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먹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모두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입니다. 와, 김 빠지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의학적인 팩트이자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음식 자체의 좋고 나쁨보다는 어떤 종류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즉, 음식 섭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지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일도 적절한 양과 혈당 지수가 낮은 종류를 선택하고 통곡물 밥이나 통밀빵처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떡이나 면 같은 음식은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고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섭취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과 현명한 섭취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며 당뇨 관리는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당뇨병 식단은 개인의 연령, 성별, 체격, 활동량, 현재 혈당 수치, 복용 약물, 식습관 등에 따라 매우 개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옆집 김 여사님에게 좋았던 식단이 나에게도 100%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신체 조건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건강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임상영양사나 당뇨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꼭 맞는 맞춤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꼭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 변동성이 커져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식사 요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과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죠?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방해하고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당분이 많은 술 막걸리, 와인, 칵테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는 절대 음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소량의 드라이 와인이나 위스키, 소주 등을 가볍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금주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일 vs 밥, 빵, 떡, 면의 대결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지혜롭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관리와 더 나아가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